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또 오작동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신기를 껐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당직자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장님, 과장님, 기사님들, 오늘 근무지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경보 울리면 일단 끄고 본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처벌받은 사건 5가지를 분석할 겁니다. 소방사고, 전기사고, 승강기 사고, 놀이터 사고, 중대재해 처벌법. 그리고 그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 입주민 민원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산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사고 직후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신고는 어디에 몇 분 안에 해야 하는지, 그 차이 하나로 누군가는 표창을 받았고 누군가는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화재 경보 오작동이 하도 잦았습니다. 입주민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 선의였고 민원을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경비원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수신기를 껐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불은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소장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관리회사도 벌금 400만 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매뉴얼 자체가 소방시설 차단행위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매뉴얼이 범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입니다. 야간에 승강기 갇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했더니 1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갇힌 입주민이 다급하게 호소했습니다. 당직자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비상열쇠로 직접 문을 열었는데 경비원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비상열쇠를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직접 열지 않았는데도 소장 책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경기 양주시 아파트입니다. 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한 가지 실수를 더했습니다. 안전모에 피를 묻혀서 현장에 갖다 뒀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한 겁니다. 검찰이 수상히 여겼습니다. 안전모 바깥쪽에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관리소장 징역 10개월, 입주자 대표회장 징역 5개월 집행유예,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벌금 5천만 원. 사고 자체보다 현장 조작이 더 무거운 처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저런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점검표에 수치가 적혀 있습니까? 소방시설 차단할 때 수리 의뢰 기록을 남겼습니까? 야간 순찰일지에 시간과 구역, 서명이 있습니까? 입대해서 예산 안 줬다는 서면 보고 기록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자신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사고가 나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그 화재 이후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관리업체예요? 아닙니다. 소장 개인한테 직접 18억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도 입주자 대표회의도 후임 소장도 이 소송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입대인은 예산 안 줍니다. 관리업체는 계약서 뒤에 숨습니다. 보험사는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시설 관리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어떤 상황에서 잡혀가는지, 무엇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두면 살아남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향만 잡아드립니다. 구체적인 실무 대응법은 제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님들 이야기입니다. 기사님들은 직접 손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풀립니다. 내 손으로 한 일이 과실이 됩니다.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기록 없이 일하는 겁니다. 점검에서도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겁니다. 고쳤어도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확인했어도 서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야간 혼자 있을 때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승강기 갇힘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스 냄새 신고가 옵니다. 그 순간 혼자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나중에 과실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선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됐습니까? 선임이 됐다는 건 그 분야 사고는 당신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작업 안 해도 됩니다. 소장이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사고가 나면 선임된 사람이 먼저 불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과장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가 따로 점검을 왔습니다. 대행업체가 변압기 교체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미뤄졌습니다. 결국 변압기가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대행업체가 아닌 선임자 과장을 먼저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행업체의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소장과 입대위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장님들이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가 과장의 책임 여부를 가릅니다.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 말을 서면으로 남겼느냐, 구두로만 했느냐,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들 이야기입니다. 소장님들은 억울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작업도 안 했습니다. 직접 결정도 못합니다. 예산도 입대위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소장 탓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장님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틀 하나가 모든 책임을 끌어당깁니다. 소장님들이 처벌받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 둘째, 소방정기법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법률 위반. 셋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무죄를 받은 소장도 있습니다. 암암문 경고문을 붙인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시설 보고서를 입대위에 제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명부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서면으로 남겼느냐 구두로 넘겼느냐, 이게 징역과 무죄를 가릅니다. 그럼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소방사고가 났을 때 소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사고에서 책임분계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승강기 갇힘사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놀이터 사고에서 점검 기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가스 누출 상황에서 공용부와 전용부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걸 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각 사고 유형마다 직급별로 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 기사님이 해야 할 것과 과장님이 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과장님이 남겨야 할 기록과 소장님이 남겨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이걸 하나의 영상에 다 담으면 2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 놀이터, 가스배관, 중대재해처벌법 6가지 사고 유형 전부를 다뤘습니다. 각 유형마다 사고 났을 때 당장 해야 할 행동, 평소에 남겨둬야 할 기록, 처벌받은 사례와 무죄받은 사례 비교를 담았습니다. 기사님은 기사님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부분만 찾아보면 됩니다. 소장님은 소장님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법조문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해본 선배가 써준 것처럼 쉽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았습니다. 바로 출력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서식 10종입니다. 야간 순찰일지, 소방시설 점검일지, 전기설비 점검표, 승강기 갇힘사고 처리일지, 법정서를 보관기간 총정리표까지. 사고 났을 때 꺼내 쓰는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책 이름은 시설관리 사건사고 방어법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간 당직 중 화재 경보가 울렸고 수신기를 껐습니다. 벌금 500만 원. 승강기 갇힘 신고에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사고 현장에 손을 댔습니다. 징역 10개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민원 줄이려고 했던 소장이었습니다. 입주민 도와주려던 당직자였습니다. 흔적을 지우면 될 거라 생각했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반대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화문에 경고문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입대위에 서면 보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후 서명을 받아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순찰한 구역, 시가, 특이사항, 거기에 서명 하나만 남기고 퇴근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강기 갇힘 신고가 왔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출동했을 때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때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이걸 사고 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고정 댓글에 올려뒀습니다. 링크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 놀이터, 가스배관, 중대재해처벌법 6가지 사고 유형 전부. 기사님 파트, 과장님 파트, 소장님 파트 따로 구분, 실제 판결 사례 10건 이상 수록. 그리고 지금 당장 출력해서 쓸 수 있는 서식 10종. 야간 순찰일지부터 중대재해 구대 의무 이행 점검표까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관리사무소에 이 서식들이 있습니까? 야간 당직자가 오늘 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본인이 구상금 소송을 당했을 때 혼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돌을 지른 건 작업자였는데 책임은 소장이 졌습니다. 예산을 안 준 건 입대위였는데 과장이 잡혀갔습니다.
지시한 건 소장이었는데 기사가 혼자 처벌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기록 하나, 서류 한 장, 서면 보고 한 줄.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근무 중인 단지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뭔지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함께 읽고 답을 찾아갑니다.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시소로크였습니다.